어서 오세요. 누구 맛없지 않은 또 채원이 아직 맛없지 않은 거 있고 선주는 아프다고 했고 예원이 안 오고 있고 올라오고 예원이 지원이 812번에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세로를 2등분하는 점을 두 개 연결하여 그린 선분을 그림 1이라고 하자. 그림 1을 2분의 1만큼 축소시킨 도형을 그림 1의 오른쪽 맨 아래 꼭지점 하나의 꼭지점을 하여 오른쪽에 이어붙인 그림을 그림 2라고 하자. 그걸 또 계속 2의 k-1제곱분의 1만큼 축소시킨 도형을 계속 갖다 붙일 거야. 어서 오세요. 처음에도 늦으면 늦다고 연락 좀 해주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예쁘게 다 들어갈까? 한 6쯤부터 그리기 시작을 할까? 그러면 요런 식으로 위치는 여기가 A1 그 다음에 A1, 2, 3 A3 여기가 B3 조경 숫자를 왜 바꾸지? 자 어쨌든 최단 경로로 가는 수를 AN이라고 하고 거기서 A7이 얼마냐 가 문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까지만 여기까지 오는 이렇게 오는 경로의 수를 갖다가 AN이라고 잡고 오케이 AN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걸 AN으로 잡았을 때 문제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로 오는 방법이 결국엔 그거는 그냥 통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원래는 두 번째지만은 그냥 n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 거를 갖다가 a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데, 그러면은 이 점에서 여기로 바로 오는 방법이 있지. 요렇게. 맞지?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an 더하기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오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온다고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오기 전에 이 점에서부터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점으로 오지 않는다, 이 점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A3에서 출발해서 오는 방향이 경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AN으로 오지 않고 여기 B3, BN 플러스 1자리로 바로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는 n이 3이라서 이게 3칸으로 보이는데 n이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칸으로 보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 칸 지날 때마다 몇 가지씩 선택을 할 수 있어? 그치? 두 가지씩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여기서도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여기서도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를 세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는 2의 세제곱으로 보이는데 그 세제곱이라고 하는 출처는 어디 있냐면 여기 n 플러스 1에 있단 말이죠. 맞지? 자,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추가로 경로에 더해지게 돼 있다. 요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요만큼만 있었을 때, 자, A1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거는 눈으로 봐도 세 가지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맞지? 여기 B1으로 오는 방법은 세 가지.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A7까지, 애매한데? 자, 그냥 7까지 계산하기에는 숫자가 좀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오케이? 숫자가 너무 커진다. 자, 원래는 7번째 항 정도면 그냥 6번을 보통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해보기라도 할까? A2는 3 더하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이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7이고, 그럼 A3은 7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 얘가 15고, A4는 15 더하기 2의 4제곱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요게 31이고, 좀 느낌 오는데? 여기서? (2의 세제곱 빼기 1이고) (2의 4제곱 빼기 1이고) (2의 5제곱 빼기 1이고) 맞냐?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A7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2의 8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될 상황. 이해되니? 자, 그래서 255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될 텐데, 자, 물론 요거를 갖다 그냥 끝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이제 써보고 규칙성을 찾는다라고 하거나 끝까지 계산한다거나, 자, 이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모양 여기가 FN이라고 불리는 형태. 오케이. 자, 그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2의 K 플러스 1제곱. 자, 요렇게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자, 그럼 거기서 문제가 제 7항을 원하면 여기가 6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A1 3에다가 등비수열합 공식을 써서 2 빼기 1은 사실 생략해도 돼. 자, 1 집어넣으면 4, 첫 항은 4. 그 다음에 함수는 6개, 2의 6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3 더하기 2의 8제곱 빼기 4. 그래서 255로 계산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니? 자, 물론 현재 교육과정 취지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원래 현재 교육과정 취지예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n에 관한 식으로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 교육과정 방법이기는 한데 계산이 좀 빡세다 싶으면 얼마든지 또 서술형만 아니면 써도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에서는 이거 말고 질문이 더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원이 아직 안 왔어? 예원이 아직 안 왔지만 컴퓨터를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시험지를 다시 걷어가긴 할 거예요. 시험지 다시 걷어가긴 할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답 불러주고, 거기서 좀 같이 본 문제 좀 보고, 자, 객관식은 번호를 쭉 부르고,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실패하다 답을 써줄게요. 객관식 첫 페이지 6문제구나. 5, 3, 3, 4, 3, 1. 다음 페이지 7번부터 2, 5, 3, 2.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부터 2, 2, 1, 2. 그 다음 페이지에 15번부터 객관식은 5, 2. 그 다음에 17번 답은 5분의 3, 18번 답이 37, 그 다음에 19번 답이 81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9n 빼기 10. 그 다음에 20번 답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이거 33. 자, 객관식에서는 3번에 디귿하고 16번. 자,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18, 19, 20. 18, 19, 20. 자, 요렇게를 갖다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3번에 함수 y는 a의 x제곱,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 자, 이렇게 지수함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틀린 사람들이 모두 디귿 보기를 갖다가 틀렸다, 이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틀렸는데, 얘도 평행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다. 오케이.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개수 같은 게 붙어있는 게 평행이동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는 안 되고. 오케이. 반대로 로그는 x 앞에 개수가 얼마든지 있어도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앞에 개수가 붙으면 안 된다. 이 차이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a의 로그 a의 루트 3으로 표현하면 가능하다. 오케이. 요거를 갖다가 지수함수 할 때 꽤나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까먹은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디귿이 안 된다 라고 체크를 하게 된 거고요. 오케이. 물론 대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 요걸 틀린 사람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다 똑같이 틀려가지고 디귿 보기가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다가 뽑아놓은 녀석 이다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4명, 틀린 사람이 5명. 아니구나. 맞은 사람이 5명, 틀린 사람이 4명. 자, 어쨌든 많이들 틀려서, 자, 요게 그 맞불 교과서에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한 상태이긴 해요. 요거는 실제 어디 내신으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에 대하여 그 n항가잡 SN 수열 A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서 가 A 2n-1은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이다. 자, 나 조건에 S2n-1은 공비 2짜리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다. 일단 등차 등비 섞여 있는 것도 어렵지만 보통 우리 맞불교과에서 봤던 거에서는 S2n-1이라고 S2n이 나와 있었지. AN-1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상태였고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거는 A14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인 접근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A14는 먼저 S14 빼기 S13 이렇게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S13은 A1은 S1이라는 걸로 첫항 1을 구할 수 있고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n값 구하는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13이라고 했을 때 n이 몇이 나와? 그치, n이 7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는 얘는 첫항 1에 공비 2짜리 등비수열 7번째 항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2의 6제곱. 이렇게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S14를 어떡하죠? 이게 좀 어려워. 오케이? 그러면은 S14가 지금 여기서는 어디에도 짝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S15 빼기 A15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홀수항으로다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S15는 여기서 S13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다음 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2의 6제곱이면은 얘가 2의 7제곱이라고 하는 데까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15를 구하는 건 이제 이 위쪽 규칙으로다가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A1은 1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맞지? 그러면은 A15면 n에 몇 들어가야 되냐? 그치? 여기 13에서 7 나왔으니까 15면 8 들어가야 될 건데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n에 8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몇 D? 7D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7, 3, 21. 자,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남아있는 숫자들을 갖다가 쭉 써보자라고 하면 2의 7제곱 빼기 22 다시 빼기 2의 6제곱. 그럼 요렇게 뺐을 때 딱 2의 6제곱 나오지. 원래 2의 거듭제곱 뺄 생각 같은 거 자주 본 적 있을 테니까. 맞니? 자, 그래서 요렇게 빼서 64 빼기 22. 자, 그래서 42가 답이다. 이해되셨나요? 문제 없나요? 자, 넘어가서 17번도 예전에 처음 났을 때는 키로부터였는데 17번 틀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진 않았는데 17번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안타까운 답 27. 자, 틀린 사람이 모두 27을 썼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5명이 다 틀렸어. 그리고 27은 꽤나 여러 명 봤고요. 자, 나는 그래서 다 그냥 SM 빼기 SM을 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첫 항은 별도라는 거를 갖다가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답 구할 때 그걸 안 썼더라고. 18번에 SN은 2n 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10. 자,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는 게 문제지.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A1, AN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A1 자체를 따로 안 쓰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A1을 써놓고도 마지막에 합할 때 A1을 갖다가 1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A1은 따로 P 플러스 12 요렇게 따로 나오게 되고요. P 플러스 12. 그 다음에 AN은 이 10이 없는 셈 치고 만들어서 자, 몇 N? 4N. 뒤에 붙어있는 거 다들 대부분 계산 맞았던 것 같은데 P가 좀 껴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지 뭐예요? 4N하고 이 뒤에 뭐라고? 윤혜야 뭐라고? 뭐라고? P-2 뿔 P에 마이 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문제에서 A10이 37이라고 했으니까 A10은 당연히 N은 2 이상에 해당하는 이 아랫줄 식으로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38 플러스 P 요게 문제에서 37이라고 제시를 했다. 자 그렇다라고 여기서 P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면 얘만 정리할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보면은 얘도 정리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왜 답에다가 11로 계산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 자 그리고 요게는 4n 마 3. 자 요렇게 됐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면 물론 정상적으로 잘 계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틀린 사람보다 적어서 그렇지. 자 4명은 정상적으로 계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11 더하기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7의 배경은 여기를 1로 계산을 한 거지. 나는 그래서 다 그냥 SM 빼기 SM만 쓸만 하고 첫항 확인을 하는 걸 까먹었는 줄 알았는데 다들 요렇게 SM 빼기 SM만 쓴 사람은 잘 안 보이더라고. 다들 이렇게 요거 그냥 바로 빨리 감기를 했어. 심지어는 얘도 따로 정리를 해놓고도 여기서 1로 쓴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 1의 정체는 여기로 1 들어가면 1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3 대입해가지고 9 더하기 5 대입해가지고 17.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7.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를 알고도 여기 가서 까먹더라. 조심하자. 오케이. 씁쓸한 게 내가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틀렸거든. 실컷 주의해야지 라고 해놓고 물론 그거는 수열한 문제가 아니라 점화식 문제기는 했는데 주의해야지 해놓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그걸 신경을 안 썼어. 수능에 얼마나 억울하지. 아무튼 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9번이) 맞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아예 손도 못 댄 사람도 있고요. 시간이 모자랐던 건가? 시간이 그렇게 모자랐을 것 같진 않은데 자 요렇게 나가는 수열에 n항까지 합으로 써놨으니까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마무리하라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 AN이 등비 수열의 합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일반항 AN이 10 빼기 1분의 10의 n제곱 빼기 1로 나오고 자 얘를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9분의 1 좀 앞에 붙어있고 10의 n제곱 빼기 1 자 요정도로 정리하는 게 적당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n항까지 합 SN을 구해야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9분의 1에 10의 K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들어가서 시그마의 성질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9분의 1 앞으로 좀 끄집어내고
시그마를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뭘 쓸 거라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 출발이 등비수열이었던 경우에는 마무리가 결국에는 그 시그마 공식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성질까지만 쓰고 마무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뭐돼? 계산상 실수 나올 수도 있는데, 그치? 얘는 n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마저 해보자라고 하면 우선 9분의 1은 바깥에 있으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0 빼기 해서 분모의 9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눈에 보이고, 조심할 거는 얘도 첫 항이 10이라는 거지, 얘는. 1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리고 10의 n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빼기 n.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분해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분모를 81로 잡게 될 것이고, 오케이. 자, 여기는 10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쓰게 될 것이고, 빼기 10은 보통 상수항이라서 맨 뒤 쓰는 게 일반적. 통분하다가 여기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9n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걸 맞은 사람이 둘밖에 없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이거 맞은 사람이 둘밖에 없어. 아, 난 처음에 답이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 틀렸길래 문제가 몇 국수였나? 아, 기억이 잘 몰라. 다시 봤더니 문제가 몇 국수가 아니더라고. 자,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다시 합. 그러니까 계산은 피곤하고 좀 피곤하고 짜증나게 생긴 녀석이긴 한데 못할 계산은 아닌데 다들 엄두를 못 낸 건지 시간이 모자랐던 건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정확하게 맞은 사람이 1명, 32한 명, 34한 명. 그 외에는 답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 17이 제법 많았는데요. 17은 그냥 몰라서 찍은 것 같아요. 자, 물론 내용 이해를 잘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자, 첫째 항이 50, 그 다음에 공차가 정수,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tn이 자, 절대값을 써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초반 계산에는 이 절대값이 별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만 조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 T16, T17, T17이 더 큰데 나조건에 T17, T18. 자, 그러니까 얘는 T17이 단독으로 최대라고 흔히 표현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를 상정하냐, 절대값이 없을 때를 상정하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때문에 여기가 전체 최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처음에 몇 가지 설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차가 여기서 양수가 되는 경우, 그럼 얘는 계속 커지기만 하죠. 작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해되니? 그러면은 중간에 감소로 돌아설 수가 없어. 절대값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공차는 당연히 음수일 거다. 그럼 일반적으로 등차수열 합최대를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째 항에서 바로 음수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 절대값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증가로 돌아서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17번째 항이 최대가 나오려고 하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최대는 이 절대값을 양수로 푸는 범위 안에서 나오게 되는 최대값.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차수열합의 최대를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의 최대.
자, 그러니까는 얘는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뭐냐면 감소죠, 감소. 오케이. 감소를 만족하는 n의 최대. 이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대략적인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디테일을 갖다가 따져볼 건데, 대략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 될 거냐? 위로 볼록 찍고 절대값 그래프 요렇게.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 대칭축이 2차 대칭축이 17주변이 될 거야. 17주변. 이해되니? 정확하게 17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납득?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오케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대칭축이 자연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대칭축이 자연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17일 거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이 대칭축보다 살짝 큰데 17이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작은데 17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은 34 주변이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게 34 주변이니까 이 자리가 34보다 작을지 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말하는 n의 최대는 요렇게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이 일반적 사고야. 이해되니? 요 상태가 일반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가 딱 34면은 여기가 32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답을 쓸 것 같으면 일단 찍어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럼 답이 틀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34보다 살짝 크면은 여기가 34, 여기 33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답이 33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칭축이 17보다 살짝 컸다는 얘기야. 대칭축이 17보다 살짝 컸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17보다 살짝 크지만 18보다는 17에 더 가까운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17에서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사실 완벽하게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기, 이 상태로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 오케이?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그러니까 사실 여기 꺾여가지고 증가로 돌아섰거든. 실수 그래프로 치면은. 오케이? 근데 어차피 n은 또 자연수잖아. 자연수만 넣다 보면은 여기 마지막 합하고 여기 절대값 씌워서 딱 뒤집어졌을 때하고 대도가 요렇게 만들어주면 여기까지는 이제 감소야. 그 다음부터 증가로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양수를 만족하는 이 합의 양수를 만족하게 되는 마지막 n 값을 찾고, 오케이? 그 다음 녀석을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서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봐야 답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2냐, 3이냐, 4냐를 갖다가 확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디테일한 계산들을 갖다가 마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디테일한 계산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T17이 최대였다는 얘기는 A17까지는 양수를 만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A18은 음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니? A17이 만약에 0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같아져. 그래서 안 되는 거고, A18이 0이 되면은 여기가 같아져. 얘네 둘 다 등호가 없잖아.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등호가 안 들어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식은 50 플러스 16D가 0보다 크다. 16D가 크다 마이너스 50. 자, 그럼 D는 크다 마이너스 16분의 50.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삐삐삐지? 자, 음수음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D는 실제로 음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50 플러스 17D.
0보다 작다. 그럼 17D가 작다. 마이너스 50. 자, 그럼 D가 작은데 마이너스 17분의 50? 그럼 얘는 3이 못 들어가니까는 마이너스 2.삐삐삐. 자, 이렇게 걸릴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보기 좋게 몰아서 놓으면은 마이너스 3.삐삐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삐삐삐보다는 작은 이 D 정수라고 하면 누구로 해야 돼? 그렇지. D는 마상. 얘를 확정을 갖다가 해줘야 Sn 상태에서 양수음수. 자,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까지 씌운 걸 Tn이라고 하고 여기 요 절대값 내부를 갖다가 Sn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Sn을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이해되니? 어디까지 양수인가? 납득? 자, 그래서 Sn을 갖다가 다시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n에다가 투탕 2배 100 마이너스 중괄호 쳐야지. 마이너스 3에다가 n-1.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양수인가? 요거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평소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약분이 안 되지만 이 약분 돼. n도 약분이 돼. 왜 n은 어떤 수니까? 그치,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굳이 2차 부등식 형태를 유지하면서 풀 필요가 없어. n을 그냥 약분시켜버려도 된다. 자, 그러면은 남는 걸로다가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103은 0보다 크다. 그럼 n은 작다 3분의 103이면 얘가 얼마가 되냐? 34점 삐삐삐 맞냐? 3, 3은 9, 3, 42, 34점 삐삐삐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S34하고 S35를 직접 다 구해서 절대값 비교를 해봐야 돼. 뭐냐? 혹시나 빨간색 아니야?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지. 빨간색이면 답이 34로 넘어가거든. 빨간색이 아니면 그럼 답은 33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면 여기가 34, 여기가 33. 그러니까 N은 33. 이해되니? 빨간색이면 여기가 30. 빨간색이면 여기가 34, 여기가 35니까 N은 34.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S34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다 바로 넣자. 자, 17 약분해서 100 빼기 34 들어가게 되면은 33 빼기 33 곱하기 3 99.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7. 자,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S35면은 바로 약분 안 되지. 자, 2분의 35에다가 100 빼기 3 곱하기 34. 3 곱하기 34가 10이냐? 맞니? 자, 그러면은 얘가 뒤에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은 빨간 그림이 아니야. 오케이? 넘어가면 절대값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34 아니고 답은 n의 최대값은 33이구나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이었어 라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n은 34입니다.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20번은 확실히 좀 어렵긴 하죠. 정확하게 맞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딱 한 명을 갖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유도 딱 이렇게 풀었냐? 네. 자, 요렇게 해서 시험지 풀이를 해봤고요. 시험지는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거둘 거예요. 각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말고 틀린 게 있으면은 좀 마저 붙여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말고 틀린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해, 또. 자, 그러면 진도를 마저 나가도록 합시다. 수학적 비납법. 너무 열심히 달리지 말고 1교시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주고 2교시 때 진도 나갈까?
자, 1교시는 그럼 좀 마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2교시부터 이어서 진로 나가도록 합시다. 예원이 왜 얘기도 안 나오니? 자, 진도 나갑시다. 수학적 귀납법 증명을 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일반적으로 서술형을 내는 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에는 이 귀납법 증명 문제가 한 문제쯤 끼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근데 무학은 안 그러죠. 무학은 안 그래. 안 내. 증명하시오를. 그러니까 뭐만 내냐? 빈칸 넣기만 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고 사실 또 한편으로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 증명법은 연습 조금만 하면은 점수를 어떻게 보면 거저먹을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보통은 빈칸 넣기용 문제가 더 어려워. 증명하시오 문제가 더 쉽고 일반적으로 그래. 물론 빈칸 넣기 문제를 쉽게 되면 쉽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증명하시오 문제는 난이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할 증명을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빈칸 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만 이해하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자, 오늘 좀 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수열의 정의부터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자, 수열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물론 그 규칙이 전혀 없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의법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지만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의 경우 바로 n에 관한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그 귀납적 정의가 우리가 이제 정화식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1 값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 즉 점화식을 주고 정의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귀납적 정의를 했을 때에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하려면 빡세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요렇게만 해도 개념적으로는 A100, A업, A조, A경, A해, 번째 항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다 정의해 놓은 거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거야. 이해되니? 포인트는 이렇게 해도 모든 한글이 좀 이상이 됐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를 한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처럼 증명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명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참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P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게 어떤 자연수 n에 관해서 연결되어 있는 식이나 등식이나 부등식이나 어떤 상황? 이래니? 자, 이걸 갖다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요 느낌으로 증명을 한다. 그리고 요 느낌으로 증명하는 건 뭔데? n이 1일 때 P1이 참이다를 따로 증명을 해. n이 1일 때 P1이 참이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시작이 1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2 이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는 3 이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시작이 2나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할 때도 2항부터 3항부터로 정의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만드냐? 다시 가정과 결론 상태를 만들어.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라고 이 명제 하나를 다시 또 증명을 해. 가정과 결론 상태로 명제.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참이다라고 표현해 놓기는 했지만 조건처럼 쓰는 거야. 가정, 결론. 이래요? 그럼 얘가 지금 뭐랑 마찬가지냐면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이랑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일 때 참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됐어. 이 가정과 결론 형태의 명제가 참이 됐어. 그럼 1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P가 2일 때 참. 그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가 3일 때 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가 4일 때도 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가 5일 때도 참. 이렇게 차례차례 참이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라고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 1번, 2번 상태를 만들면 마지막 줄에 다시 요걸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이해되니? 또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명제를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는 주어진 등식은 참이다. 그냥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흔한 패턴으로다가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등식 증명, 그 다음에 부등식 증명, 그 다음에 일반 증명. 자, 사실은 표준이 4번 일반 증명이야. 표준이 4번 일반 증명인데 실제 문제로는 2번, 3번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이 좀 더 많이 나와. 이유는 일반 증명보다 쉬워서요. 오케이? 물론 등식 증명이 제일 쉽고요. 등식 증명이 제일 쉽고 부등식 증명이 그 다음에 일반 증명이 보통은 제일 어렵다. 오케이? 자, 그럼 등식 증명의 일반 패턴은 어떤 순서로 흐르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n이 1일 때 등식 성립 증명을 합니다. 근데 말이 증명이지 얘는 확인이야. 확인. 너 보고 갔네. 그냥 요 정도. n에 관한 식이 이렇게 등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너 보니까 갔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등식 성립을 가정을 해. 가정과 결론의 가정.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은 성립하는 셈 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다음 항을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곱할 때도 있고 나눌 때도 있는데 보통은 덧셈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은 곱셈이 많이 쓰여. 오케이. 그러니까 등식의 형태가 좌변의 어떤 합 결과물 합공식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흔하고요.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는 좌변의 어떤 곱, 오케이. 우변의 그 곱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합이냐 곱이냐 모양을 갖다가 이해를 해서 다음 거를 갖다가 양변에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줘.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그 식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은 그게 딱 무슨 모양이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식 모양이 딱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n이 k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었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면 모든 자에서 n에 대해 성립. 요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 순서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들어서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이야 라는 걸 다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여기서 차이점 부분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부등식 증명의 패턴은 이제 1번 과정은 1번 여기 중간까지 비슷해. 자, n이 1일 때 부등식 성립 증명.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확인 수준입니다. 1단계에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 수준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 확인 수준이라고 할 때도 어떤 모양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많이 쓰기도 하지? 그치? A 빼기 B가 양수다. 이 상태를 많이 쓰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부등식 성립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변의 다음 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인데 여기도 대부분은 덧셈 아니면 곱셈이야. 오케이? 대부분 덧셈 아니면 곱셈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식을 정리하면은 요렇게 딱 정리되지가 않는다는 게 특징이야. 오케이? 요렇게 식이 딱 정리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N 상태와 BN 상태에 이런 상태가 있었다고 해. 예를 들어서 이게 성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뭔가를 더했어. 양변에 어떤 CN을 이렇게 더했어. 오케이? 그럼 더했을 때 얘는 보통 정리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모양으로. 그러도록 덧셈을 하는 거야. CN을 더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보통은 얘가 BN 플러스 1이 되지를 않아. 일반적으로. 오케이? 얘를 정리하는 게 보통 BN 플러스 1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냐? BN 플러스 CN에서 또 빼. BN 플러스 1을. 오케이? 해서 얘가 양수라고 보여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 BN 플러스 CN이 BN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BN 플러스 CN을 이렇게 중간에 끼고, 오케이? 중간에 껴놓고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래요? 부등식 증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상태를 만든다.
보통은 K로 쓰니까 이것도 다 K로 써놓을 거예요. K나 N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오케이? 오늘도 선생님의 AI 시너적 목소리.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또 N일 때 부등식이 성립했는데 N 플러스 1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 N일 때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요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독특한 상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독특한 상태다. 일반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상태가 된 건데 여기서 자 2번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자 2번 P K가 참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P K 플러스 1 모양을 일단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다음항을 더한다, 곱한다를 가지고 PK 플러스 1 모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 N 플러스 1, K 플러스 1, N 플러스 1 모양으로 넘어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일단 써. 오케이? 그럼 걔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에 썼던 요 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 오케이? 대입해서 성립한다, 참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얘기야. 그리고 보편적으로 귀납법 증명형은 대부분 이 상태야. 이해되니? 그런데 단지 이게 실제 문제 출제 비율로 제일 쫄리기 때문에 출제 비율은 제일 낮아. 오케이? 근데 그게 출제 비율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지 같은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보면 우리 채원이가 하고 있는 자릿소리 같은 수능 기출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얘가 많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쪽이 더 많고, 오케이? 내신에서는 이쪽이 더 많고 수능에서 이쪽이 더 많은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쪽 내용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쉬워서야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 그대로 냈다가 냈더니 그냥 무조건 다 맞아버리니까 그걸로 수능에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서 보통 수능이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내신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이걸 다 처음 본 상태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이제 무학용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증명하시오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오케이. 이쪽 출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들을 통해서 차례차례 자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갖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마플 개념 익힘을 보기 전에 지금 어떤 단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잘 없냐면 요 단계에 대한 얘기가 잘 없어. 이 상황에 대한 이하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391쪽 826번이거든. 자,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느냐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399쪽에 826번. 자, 그러니까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 들어가기 전 얘기야. 자. 826번에 1번만 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2번은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있는데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일 때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n에서 n 플러스 1로 간 게 아니라 n 플러스 2로 갔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이 문제도 활용, 응용인 거지. 일반적으로 증명할 땐 이렇게 만들지 않아. 오케이? 그 전 단계에서 여기 활용, 응용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인을 만들고 싶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
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오랜만에 본다, 그치? 필요 충분 조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오케이? 딱 맞춰주세요. 요런 얘기지. 자, 그럼 모든 자연수라면 자연수 몇부터 시작이야? 그치? 1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P, 1, 2, 참이다가 필요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 가지고 모든 자연수 참이 안 나와. 왜냐하면 더하기 2씩 들어가니까 P1이 참이면 그 다음에 뭐가 참이 돼? 그치? P3이 참이 돼. P3이 참이 되고 P5가 참이 되고 P7이 참이 되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가 싹 다 비어있어. 그치? 짝수가 들어갔을 때가 싹 다 비어있잖아. 그럼 제일 작은 짝수는 누구냐? 2, 그렇지. 그러니까 P2, 자, 요 녀석이 참이라는 게 나와줘야 그걸 통해서 P4도 참이고 P6도 참이고 P8도 참이고 점점점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나와주지 않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라고 못 만들어. 오케이? 물론 더 있어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다른 건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P1과 P2가 참이다가 있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자, 요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마플 개념 익힘이 없어서 뒤에 있는 단원 정원 문제도 좀 땡겨다가 해봤고요. 자, 마플 개념 익힘 1에는 등식 증명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자, n의 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런 걸 갖다가 왜 마플 개념 익힘으로다가 배치를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유도 과정은 귀납법이 아니지. 오케이? 이 유도 과정 한번 보여줬었잖아, 선생님이. 그치? 맞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기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그지?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갖다가 귀납법으로 증명하자면 유도 과정과는 또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단계 n이 1일 때 좌변은 1에 제곱해서 1이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서 1이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서술형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꼭 써주라는 거야. 암산 못해서 쓰는 거 아니다. 이해되니? 암산으로 1 나오는 거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확인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이므로 테크닉을 좀 발휘하자면 기억,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해했니? 자, 그럼 2단계로 넘어서 n이 k일 때 등식, 기억이 성립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플러스 k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는 자,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증명이니까 요런 걸 써주라고. 양변에
머시갱이를 뭐 하면 자 뭐라고 표현했었나? 이미 다음 항이라고 표현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열의 합 모양이잖아. 맞지? 그럼 K제곱 다음 항이 누구야? 그치. K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할 거냐? 더하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좌변이 먼저 목적한 모양을 갖추고 있게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기역 등식의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 모양이지. 이래니 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그럼 다음 순서는 뭐냐면 등식 규명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굴 정리해야 되냐면 우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우변을 정리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으로 나와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한 모양을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으로 정리하면 성공인 거야. 이래니? 얘가 그렇게 정리되면 성공이라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라고. 요게 답들? 자, 그럼 정리를 이어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통분해서 이수분해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6분의 요렇게 만든 다음에 공통인수가 누구냐면 k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는 나머지 다시 전개해서 2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자, 여기 k 플러스 1이 곱하기 6 돼서 들어가겠지? 맞지? 그래서 6k 플러스 6. 자, 요렇게 될 거야. 소개되니? 자, 우선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6분의 k 플러스 1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자, 요렇게 됐는데 자, 요거 인수분해가 1, 2에 2, 3이면은 7 떨어지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저 해가지고 6분의 k 플러스 1. 왜 1이 여기 빠져있냐? 그 다음에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어때? 여기서 말한 모양으로 나왔지? 맞아? 그럼 여기서 들어가주는 멘트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거 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해도 되고. 어서 오세요. 일단 아직 못 들은 앞부분은 그 영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마무리 지어줘도 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여기서 가끔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 채점을 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문제는 뭐라고 적어놨냐? 다음 등식이 성립함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왜? 문장 뒤에 이 등식이 나오거든.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문장 뒤에 이 등식이 나오니까 얘가 다음 등식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 결론 입장에서도 얘가 다음 등식이냐? 국어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이해돼요? 이 결론 입장에서는 이 등식이 다음 등식이 아니지 앞에 있는 등식이잖아. 그럼 거기서 앞에 등식이라고 말이 맞지만 보통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등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되니? 근데 가끔 보면 여기를 다음 등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말해봤자 나중에 서술형으로 문제 한번 내보면은 다음 등식으로 쓴 사람 꼭 나올 거야. 자, 다음 등식이 아니라 주어진 등식이라 맞는 표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813번만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확인 체크는 813 빈칸 넣기니까는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들만 빈칸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자, 빈칸 넣기 해보고 숙제는 일단 맞불 교과서는 그냥 끝까지요. 숙제 맞불 교과서는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부교재 아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 숙제 내줬고 이제 그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뭔가 알아보기 힘든 이미 풀어놨었어? 아 지금 풀었어?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 펼치고 낼 뻔. 뭐가 10번? 펼치고 낼 뻔. 헐추가 10번? 그 펄은 안 버리고 다 먹을 수 있냐? 지금 2교시지? 이미 베이직은 끝나간. 골라 빨리. 시간 없어. 1교시가 아니라 지금 2교시니까 시간 없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뭐 먹을래? 빨리 골라.
마플 개념 두 문제 풀고 돌릴 거 되게 특이하네. 돌리면서 가 그냥. 자, 근데 마플 개념 익힘 2번은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그놈이라서 패턴이 달라질 게 없잖아.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 일단 800 마플 개념 익힘 2번 안 해줬다고 해도 814번 푸는 데는 별 지장과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내용 봅시다. n이 5 이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제곱이 크다. n의 제곱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 증명인 거야. 부등식 증명. 오케이. 그럼 아까 기본 패턴을 말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실제 식으로 다 확인을 해볼 거야. 그게되니?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시작이 5니까 1단계가 n이 5일 때 2의 5제곱 빼기 5의 제곱. 사실은 얘는 이렇게 안 써놨는데 나는 이게 더 부등식 증명에서는 적당하다고 봐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32 빼기 25라서 얼마니까 7이니까 0보다 크다. 오케이? 따라서 자, 얘 같은 경우도 부등식 기억이라고 하면 자, 부등식 기억은 성립한다. 자, 확인 수준의 증명을 먼저 1단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n이 k일 때 k는 5 이상. 자, 원래 n이 5 이상인데 k는 5 이상 이거를 갖다가 또 안 쓰면은 또 따지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는 요거를 안 쓰면 감점될 수도 있으니 꼭 써주시고요. 이해되니? 자, 요렇게일 때 자, 부등식 2의 k제곱보다 2의 k제곱이 크다. k의 제곱 2 성립하면 성립한다고 가정과 결론의 가정. 오케이? 다 돌았어? 자, 주문 확인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펄 추가야? 아, 너는 헤이즐넛 시럽을 갖다 추가한 거는 거지? 레몬티? 초코 바나나 백스 치노? 블랙펄 밀크티에 노란 빨대? 딸기 백스 치노? 아이스티 샷추가 아샤추? 딸기 라떼? 녹차 라떼? 오케이. 자기 거 메뉴 빠진 사람? 없어요? 오케이.
말이 중간에 끊겼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이어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항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K에 관한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다음항 모양이 되려면 지금 좌변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2 요렇게 하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은 크다 2K 제곱. 자, 요렇게 됐는데 뭐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고 여기 좀 복잡한 모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리한 게 무슨 모양이 안 나오냐? 우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야. 부등식명의 일반적인 모양은. 이해돼요? 얘가 아무리 정리해도 목적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한 모양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우변의 목적한 모양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말이지. 이해되니? 오케이. 납득?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는 따로 니은이라고 만들어놔. 오케이. 니은이라고 만들어 놓고 누구를 2K 제곱이랑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 오케이. 뭐야? 현재 우변. 목적한 우변.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K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는데. 오케이. 그럼 얘가 K-1의 제곱 마이너스 2. 언뜻 보면 양수, 음수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양수야. 왜냐하면 K가 5 이상이니까야. 이해되니? 납득? K가 5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다. 납득?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디귿 표시를 하게 되면 니은 디귿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요게 표준적인 부등식 증명 모양이야. 물론 빈칸 넣기 문제라게 될 때는 이렇게 안 할 때도 있어. 그럼 그 사람 논리를 따라가야 돼. 이해되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에서 이 귀납법 증명을 할 때 가장 표준적인 모양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1, 2에서 n은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게 부등식 증명의 일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일단 314조 814번도 등식 증명 마저 풀어주시고 815, 816번도 풀어봅시다. 다녀오세요.
이미 EBT 나왔어. 아 진짜? 너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나왔어? 야 어떻게 나왔어? 자, 그만 떠들고. 성명이 나왔어? 아니 나 그냥 우리 단장이 단톡방 나가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단톡방 나가는데 나가라.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냥 나가래. 자, 다시 실판 봅시다. 자, 부등식 증명까지 했는데, 자, 일반 증명이라는 걸 안 가잖아. 근데 이 일반 증명에 관한 문제가 맞불 개념 익히면은 지금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디서 볼 거냐면은, 나는 채훈이 나가는 동아리. 폰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채훈이 플러스 동아리 모으면 나보다. 자, 400쪽 8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증명의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일반 증명에는 제일 쉬운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증명하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등의 이거는 이제 빈칸 넣기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제 일반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역시나 n이 1일 때, 자, 편리성을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fn 같은 걸로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밑에 풀이에는 fn으로 잡아주는 케이스가 없는데, 잡아준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1은 1의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이거를 암산을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등식 증명할 때부터. 오케이? 나는 계산을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증명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녀석이다 라고 하고, 오케이? 딱 6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F1은 6의 배수. 이게 쓰기가 되게 예쁘고 깔끔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n제곱 플러스 5n은 6의 배수이다 라고 쓰는 것보다 이제 쓰기가 깔끔하고 편하다.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n제곱 플러스 5n이 6의 배수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2단계로 넘어가서 n이 k일 때 fk k 세제곱 플러스 5k가 6의 배수이면 k 세제곱 플러스 5k를 갖다가 6m. 자, 여기서는 m으로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오케이? 대문자 n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수능 기출 쪽에 좀 더 많아요. 오케이? 문자를 뭐로 쓴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m은 자연수. 그러면은 등식 증명이나 부등식 증명을 할 때처럼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가지고 다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일반 증명은 일단 f k 플러스 1 모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 녀석을 갖다가 대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5배의 k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자, 이 식에서 제일 짜증나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k 세제곱을 뽑겠어. 공감되나요? 별로 공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가지고 k 세제곱에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5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k 세제곱 자리에 6m 마이너스 5k를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납득?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계속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6m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이렇게 되냐? 아니야? 아 1이 아니라 5구나. 그럼 플러스 6이지? 맞아. 자 그럼 얘가 6m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뭔가 부호가 이상한데? 어딘가는 얘가 분명히 인수분해 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8K야? 6m-5K고 이상하다. 여기서 쌍쌍 떼고구나. 미안해. 쌍쌍 떼고. 자 그러면 얘가 6에다가 n 플러스 1 플러스 3k k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뭐냐면 짝수야. kk 플러스 1. 연속한 두 자릿수의 곱은 짝수. 그러니까 k가 홀수면 k 플러스 1이 짝수, k가 짝수면 그대로 짝수.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 전체가 6의 배수가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귀납법 증명할 때는 얘가 6의 배수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쓰지 않아. 여기서 충분히 6의 배수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인식하는 게 일반적. 왜 그러냐면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에 문제인데 원래 요거 6의 배수 증명은 옛날 교육과정으로 치면 수상에 있던 내용이야.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리는 바람에 요런 증명이 수상에서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6의 배수가 되는 게 되게 낯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게 수원 입장에서는 시시콜콜이 따지는 내용은 아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전체 따라서 f k 플러스 1은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는 6으로 묶이는 모양이었으니까 6의 배수. 이 뒤에는 3 곱하기 짝수니까 6의 배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잡듯. 자 그래서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플러스 5n은 6의 배수이다. 자, 요렇게 증명을 하는 게 일반 증명법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면 요 등식에다가 양변에 뭔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바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조건식으로 사용해서 대입할 자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요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은 이 문제에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좀 채워주도록 하시고요. 자 요런 일반 증명법 중에 정말 어렵게 치는 녀석이 406쪽의 852번과 같은 형태예요. 시그마를 끼고 있는 경우. 그런데 시그마 안쪽에도 n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2k-1, 2k-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2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3의 n 제곱 2n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걸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 중간 계산을 많이 생략해 놨고 그게 답이랑 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 보이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밑에서 그러니까 식으로 봐서 제일 밑에 있는 식하고 그 윗줄 사이에 엄청나게 빡센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문제가 물어보지 않아. 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계산에 대한 빡셈으로다가 난이도가 높아진 거고,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중간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식들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걸로 가나 빈칸이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얘도 1단계에는 n이 1일 때를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냥 성립한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실제로는 계산을 해주는 게 맞지. 그래서 답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2k-1 그럼 여기도 1이 들어가지고 3-k의 제곱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1부터 1까지가 얘가 1 대입한 거 계산하면 끝인 거야. 1이니? 그래서 여기다 1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2 빼기 1에서 1,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게 되면은 2의 제곱이면 3이냐? 4. 자, 그래서 4. 답지에는 여기에는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계산을 잘못 옮겨 적었네. 이제 보니까 잘못 옮겨 적었네. 자, 그래서 1 곱하기 1의 제곱해서 1. 오케이. 자, 그리고 우변은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을 해서 3분의 3 약분해가지고 1이다. 오케이. 자, 요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n이 k일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문자가 필요한 거지. 왜냐면 k는 여기 시그마에 써먹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n이 m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주어진 식의 n 자리에 그대로 m으로만 바꿔 써가지고 요렇게 성립한다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n 플러스 1일 때 모양을 바로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해돼요? 바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게 일반 증명법은 이와 같다. 이게 원래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야.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이 오히려 되게 쉬운 증명으로 좀 독특한 상태인 거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자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2k-1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아니지. 2m 플러스 3 2m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굳이 좀 분리를 시킬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정리할 때 목적한식 모양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2배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모양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성공인데, 이 녀석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오케이, 요렇게 나오면 성공인데, 그 과정에 다시 이 녀석을 갖다가 조건식으로 써 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은 보통 뭐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1이 m이 아니라 m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래서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덜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건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 이 똑같은 식을 시그마 m까지로만 써. 오케이? 나머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2k-1 에다가 2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하고 뒤로다가 2를 좀 빼서 썼고, 자, 요렇게 하고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K 자리에 M 플러스 1 들어간 걸 따로 셈을 해줘. 그게 이 M 플러스 1을 M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뭐지? 2M 플러스 1? 맞아? 맞니? 2M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2M 사라지고, 맞지? 여기 빼기 2 사라지고 1의 제곱만 남아. 그럼 1의 제곱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M 플러스 1 대입한 것만 요렇게 뒤로 빼낸다. 그러니까 요게 뭐로 바뀔 때? M으로 바뀔 때 2M 플러스 1 뒤로. 이렇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이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문제는 여기 있는 2야, 2. 얘를 갖다가 분리해서 내보내야 돼. 이해되니? 자, 식모양이 좀 복잡하니까 요만큼을 P라고 좀 줄여서 쓸게요. 치환처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99조상 반드시 치환이 필요하냐는 아닌데 계산을 쓰기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쓸 때 이제 2를 뒤로 몰아가지고 일부러 요렇게 P 플러스 2 모양으로 쓰기 좀 만들어 놨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 뒷부분이 어떻게 생기냐? P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4 전개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 P 제곱까지만 시그마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2K 마이너스 1을 요렇게 분배를 해.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뜻?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 제곱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4는 좀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내 버릴게요. K는 1부터 M까지 한 다음에 2K 마이너스 1에 P 플러스 1이 자 이렇게 남아있겠고 플러스 2M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에서 빈칸이 하나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건 가구나. 첫 번째 거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내용 포인트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 이 M 플러스 1을 M으로 바꿔놓는 자리가 요렇게 넘어간 자리가 주요 내용 포인트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럼 여기를 정리해놓은 요 자리가 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자, 이쪽에다가 지금 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딱 이 모양은 아니었어. 오케이. 나가 들어가 있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여기 2K-1에다가 이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읽어줘. 뭐라고 돼 있어?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자,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박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맞니? 자, 그럼 얘기는 뭐냐면 이 P 자리를 갖다가 다시 얘를 갖다 돌려놓는 거야.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냐면 2M 플러스 1 더하기 1, 2 빼기 2K.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럼 2가 지금 공통인수잖아. 실수면 또 시그마 바깥으로 빼버릴 수 있지. 자, 그래서 걔를 마저 빼게 되면은 8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 K-1에 M 플러스 1 마 K. 자, 요렇게 생긴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8이 이 나라는 박스에 들어가려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이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든 정리해내면은 목적 한식이 달성이 되는데 이때는 계산의 빡셈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후 내용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후 내용은 뭐냐면 이 자리에 요거 대입되고, 오케이? 이해돼요? 요 자리에 요거 대입되고 여기는 시그마 전개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고 그걸 갖다가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출제한 사람도 거기까지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상태인 거야. 계산 너무 빡세니까.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핵심 포인트, 여기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요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는 걸 갖다 이해를 하느냐, 거기를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뒤에 계산 빡셈은 궁금한 게 아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이 핵심 포인트 잡아주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수능에서 나온다면 이제 요 레벨일 거다. 아, 요거 2n 플러스 1? 아, 처음에 여기 생긴 거? 이게 여기 그대로 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하고 뒤에 2n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 2n 플러스 1은 요렇게 가서 여기 그대로 2n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상태고, 오케이? 여기는 이걸 전개해가지고 시그마 이렇게 쭉 찢어진 거고. 납득? 오케이. 자, 요렇게 되는 게 그 일반 증명법에서 특히 시그마를 끼고 있는 일반 증명법 가장 어려운 패턴이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둬야 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예제로 보여주는 거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합시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자, 거의 2시간에 가까운 풀타임에 열심히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맞불 교과서를 먼저 끝내주세요. 개별 부교재보다 맞불 교과서 좀 먼저 끝내주시고, 맞불 교과서를 오늘 다 끝낸다면은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팔이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세교재를 들어갈 수 있겠지? 엔진 하죠, 엔진. 터프까지 다 푼 거예요. 네, 오늘은 요거 그냥 터프 끝까지 쉽게 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터프에 있는 문제 안 그래도 한 개 풀어줬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이거부터 풀어갖고 터프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면 오늘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막 질문해가지고 다 그냥 처리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물론 덜 된 게 만약에 있으면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풀이 해줄 거고요. 요게 다 완료된 사람은 개별 무규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